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번 주 어떤 책 준비하셨습니까? 자, 이번에는 로마법 수업이라는 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로마법 수업이라 어떤 책인지 좀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죠. 예전에 제가 소개해 드린 적이 있던 책 라틴어 수업 기억나시죠? 라틴어 수업. 예. 뭐 카르페 디엠, 뭐 아모르 파티 뭐 이런 거 했던 거 있습니다. 네. 이 후속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서강대학교 라틴어 수업에 이어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에서 로마법 수업을 이끌었던 저자는 이 책에서 로마법이 주제지만 로마법의 조항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읽는 방식이 아니라 결혼과 비혼, 돈과 계급, 여성 문제, 낙태와 성매매, 간통 등 현실과 밀접히 연결되어 있는 키워드를 뽑아 정리했습니다. 로마인들이 인간으로서 시민으로서 최소한 이 정도는 지키고 살고자 정해둔 로마법 세부 조항과 법률 경언들을 라틴어와 한국어로 담아 역사와 법문을 파고드는 지적인 즐거움뿐만 아니라 오늘의 사회를 성찰한 감동과 놀라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요. 저자를 먼저 좀 소개해 주시죠. 자, 저자 한동일 씨는 한국인 최초, 동아시아 최초의 바티칸 대법원 로타 로마나의 변호사, 로타 로마나가 설립된 후 700년 역사상 930번째로 선서한 변호인입니다. 로타 로마나의 변호사가 되려면 라틴어를 비롯한 여러 유럽어를 유창하게 구사해야 하며 인류법의 기원인 로마법을 글로 술술 풀어 쓸 수 있을 정도로 철저하게 암기하고 이해해야 합니다. 라틴어로 진행되는 사법연수원 3년을 마치더라도 로타 로마나 변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하는 비율은 고작 5, 6%에 불과하다고 하네요. 지은 책으로는 카르페 라틴어, 라틴어 수업, 법으로 읽는 유럽사 등 옮긴 책으로는 동방 카톨릭 교회, 교부들이 성경주의, 신학성경 8, 로마서, 로마 법률 용어 사전 등이 있습니다. 대단하군요. 네. 자, 그러면은 이번 책 로마법들 중에서 뭐 어떤 내용들이 나오는 겁니까? 자, 로마법의 조항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읽는 방식이 아니라 결혼과 비혼, 돈과 계급, 여성 문제, 낙태와 성매매, 간통 등 현실과 밀접히 연결되어 있는 키워드를 뽑아 강의와 책으로 만들었습니다. 저는 크게 세 가지를 봤는데요. 공동체에서 연구 추방하는 법, 로마 특권층의 도덕성과 윤리에 관한 법, 나아도 낳지 않아도 모두 산통을 겪는다 등등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요. 자, 일단은 좀 내용들을 간략하게 좀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공동체에서 연구 추방하는 법이 있습니다. 어떤 죄를 저지르면 그런 형벌을 받는다는 겁니까? 자, 이제 강제유배형이라고 하는데요. 강제유배형은 주로 재판관이 사적인 이득을 취하기 위해 판결을 조작하는 경우, 그리고 성용을 불러일으키는 약을 여성들에게 먹여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내려졌다고 합니다. 로마에서 사법농단이나 최음죄를 써서 여성을 성폭행하거나 폭력을 저지르는 일이 일어났을 때는 죄의 크고 작음을 판가름하거나 반성을 촉구하기 전에 이미 시민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본 것이죠. 로마에서 이런 자들을 사회 구성원 자격을 박탈하고 철저하게 격리해버렸습니다. 유배 장소는 주로 지인들이 접근하기 힘든 이탈리아 연안의 섬들이나 리비아 사막의 오아시스였고요. 이 때문에 섬 강제 유배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재판의 판결을 조작하거나 사람들 사이에 약물로 비열한 협작질을 저지른 이들은 외딴 섬에 고립시켜야 한다는 것이 바로 로마의 정의였던 것이죠. 이 로마 시대 그 오랜 시절에도 이 재판관들의 좀 사적인 판결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촉구를 내렸었거든요. 예. 요즘 이야기가 좀 많이 회자되기는 또 논의가 되기는 사법개혁의 문제. 그것과 또 맞물려서 좀 많은 생각이 듭니다. 또 로마 특권층의 도덕성과 윤리에 관한 법에서는 또 어떤 이야기들이 있습니까? 자, 노블리스 오블리주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로마인들은 특권층들에게 사회적인 특권과 혜택이 제공되는 만큼 냉엄한 도덕성과 윤리를 요구했습니다. 지금으로 치자면 국회의원이나 고위 공무원에 해당할 로마의 정무관들은 반드시 군 복무를 마쳐야만 했죠. 군을 기피한다거나 고위 공무원이 보통 시민들보다 훨씬 더 많은 연봉을 정무관으로 수정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정무관이란 직책은 사실 무보수의 고작 임기 1년의 명예직이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놀라운 일이지만 로마 시대의 공직이란 봉사직이었습니다. 우리도 국회의원 같은 공무원을 흔히 국민의 공복이라 표현하지만 오늘날 고위공직자나 국회의원을 봉사직으로 생각하는 국민은 거의 없겠죠. 더 놀라운 건 정무관이 되려면 반드시 군 복무를 마쳐야 했다는 점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고위공직자나 국회의원을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면서 그것도 군필자만 할 수 있다 못 박는다면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려고 할까요?
어쩌면 지금 그 자리에 앉아 있거나 과거에 영입했던 많은 사람들이 자격 미달일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현실을 생각해 보면 명예로운 로마 시민의 공복 역할을 자처했던 로마 지배계급의 발걸음이 생삼 신선하게 느껴진다고 합니다. 이 로마법 이야기의 책이 바로 지금의 우리 또 대한민국과 비교되면서 또 다시 한번 성찰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또 이 책이 출간된 것 같다는 또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좀 특이합니다. 나도 낫지 않아도 모두 산통을 겪는다.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자, 로마에서는 오늘날처럼 가끔 화장실에 출산하여 신생아를 유기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기원전 1세기 활동한 로마의 시인이자 철학자인 루크레티우스는 저서 사물의 본성에 대하여서 화장실에서 관해 언급하는데요. 바로 이 책에 뜻하지 않은 임식을 하게 된 여자들, 로마인들은 이른바 메가이라 여신의 저주를 받았다고 표현한 여자들이 공공 화장실에다가 아기를 몰래 버리러 오곤 했다는 이야기가 쓰여 있습니다. 당시 갓 태어난 신생아를 변기통에 내다버리는 끔찍한 일이 왕왕 일어났다는 것이죠. 근데 부유한 집안의 아이는 집안의 사회경제적 이유로 버림을 받았고 그래서 어머니가 아이를 아랫사람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키우도록 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반면에 가난한 집안의 아이는 집안의 입을 하나 줄이기 위해서 버렸다고 하네요. 그래서 만약 들킬 경우 부유한 집에선 재산 몰수형과 유배형을 받게 되었으며 가난한 집의 경우 광산 노역형을 받았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예전에 뭐 라틴어 수업과 관련된 뭐 내용을 들을 때에도 라틴어 문구들 어떻게 보면 또 지금 영어의 또 원조 아니겠습니까? 예. 또 서양 모든 그 단어의 또 기원이 라틴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만큼 라틴어 문구들 참 멋스럽다라고 여겨진 것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여기서도 이제 좀 소개가 됩니까? 예, 문장들로 나옵니다. 단어가 아니라 많은 문장들은 하지만 세 가지만 소개해드리면 물리에리부스 툰크 스쿠에름 에스트 쿰 데펜탄 트루 논 우트 파칠리우스 칼룸니 엔트루. 여성들이 쉽게 무고당하지 않도록 그들에게 방어가 필요할 때 도우러 가야 한다. 파울루스라는 사람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 여성들을 무고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왔겠죠. 또 하나는 호모숨 후마니 니힐 아메 알리 에눔 푸토. 나는 인간이다. 그래서 인간사 중 어느 것도 나와 무관한 것은 없다고 생각한다. 트렌티우스라는 철학자가 이야기를 한 거고요. 네. 자, 이게 마지막 게 좀 좋습니다. 호미네스 노스 에세 메미네리무스. 우리가 인간이라는 것을 기억합시다. 키케로라는 사람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책 좀 총평한다면 어떻게 또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제가 이 책을 보면서 라틴어 수업을 다시 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라틴어 수업의 2탄을 보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라틴어 수업에서 로마의 철학의 이야기가 그들의 이상에 관한 이야기라면 이 책은 그들의 현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온다는 점이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고대 로마나 현대사회나 사람 사는 것은 다 똑같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라틴어 수업을 재미있게 보신 분들에게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환자.